자,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주대학교 의료재활학과 김도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재활의학 6주차죠, 그죠?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주차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뭐 보행 평가라든지 아니면 뭐 정기적 진단 평가, 신경계 평가, 뭐 근골격계 평가 등으로 해서 우리가 5주차 때까지 각종 평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물리치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재활 파트 중에서 재활에서 가장 뭐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 게 나눌 수 있는 게 의학, 간호학, 물리치료학, 뭐 작업치료학, 뭐 언어치료학,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물리치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우리가 뭐 물리치료 분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도 뭐 물리치료과가 있죠, 그죠? 물리치료 분야가 워낙 넓어요, 그죠? 전기치료, 뭐 수치료, 광선치료, 그 다음에 뭐 운동치료, 뭐 수기치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 뭐 물리치료과에서 3년 또는 4년 동안 배울 내용을 여러분들은 한 주 안에 끝내기가 어렵고 한 2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전기진단, 전기진단 및 전기치료, 그리고 광선치료, 수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차시 때는 우리가 전기치료만 보도록 해요. 아시겠죠? 시작해 봅시다. 자, 물리치료의 정의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대상은 질병이나 절단, 손상 등으로부터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우리는 대상으로 하고요. 요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기도 하죠. 그죠? 절단에 형광펜으로 하니까 굉장히 두껍게 나오네요. 그냥 펜으로 합시다 하던 대로. 절단 환자분들에게 주로 보통 많이 적용을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보적입니다. 외지 보적이죠. 그죠? 그런데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포괄적입니다. 질병이나 절단, 손상 등으로부터 장애를 가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치료적 운동, 열, 냉, 빛, 전기, 초음파, 마사지, 맨손 치료 등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행위를 우리는 물리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병원에 뭐 어떤 뭐 허리 통증이라든지 어깨 통증이라든지 뭐 아니면 발목이 삐었다든지 뭐 그런 가벼운 질병까지는 아니고 그죠? 가벼운 질병까지는 아니고 손상을 당했다고 했을 때 보통 여러분들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많이 받는 게 요거 요거 많이 받죠, 그쵸? 그리고 좀 더 이제 내가 뭐 비용을 지불하겠다 한다고 하면 요거 받기도 하고요. 요거 받기도 하고 요거 받기도 합니다.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하는 병원이 있고 안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날 거고요. 뭐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루틴하게 들어가는 것이 열치료, 빛, 뭐 적외선을 이용한 빛치료, 전기치료, 초음파 치료 요 네 가지는 거의 대부분 묶여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수가와 비수가라는 게 있어요. 그죠?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요 네 개 동그라미 친 항목들은 이제 수가 항목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좀 저렴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물리치료와 연관이 되는 의학 분야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릴 게 이제 여러분들 정형외과입니다. 그죠? 근데 병원에서는 요게가 메인이에요. 재활의학과가 물리치료를 컨트롤합니다. 보통 대학병원에서는 그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가는 그런 병원들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는 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보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이런 쪽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가장 연관성이 깊은 건 이제 재활의학과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뭐 산부인과나 내과, 이비인후과, 뭐 치과, 소아과 뭐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뭐 피부과, 흉부외과.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기는 한데 여러분들 뭐 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물리치료과였으면 제가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뭐 이걸 디테일하게 알아서 좋을 건 크게 없다고 봅니다. 뭐 알면 좋죠. 알면 좋죠. 알면 좋은데 그래도 뭐 크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시험을 못 치는 거나 뭐 국시를 못 본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뭐 이런 학문 분야가 연관성이 있구나, 재활에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뭐 치과 같은 경우에는 턱관절 장애 때문이죠. 턱관절 장애 때문이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겁니다. 이제 출산 전후에 바디 컨디셔닝을 위한 이제 물리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리고 뭐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부비동염 같이 이제 코에 염증이 생겨 있는 경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턱관절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흉부외과,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흉부외과는 뭐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심장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처가 남죠. 그 자국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보통 우리가 상처 남아 있는 걸 뭐 운드 또는 스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스카를 최대한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재활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만 이제 상처가 깊게 있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근육이라든지 근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대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재활해 주는 것 때문에 이런 분야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뭐 아무 연관이 없는데 그냥 낀 거 넣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물리치료와 연관된 질환에는 관절염, 뭐 뇌성마비, 골절, 말초신경 또는 중추신경 손상, 절단,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경우는 이 경우, 그죠? 관절염, 뭐 골절, 그 다음에 중추신경의 손상, 그 다음에 뭐 교통사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게 이제 뭐 물리치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고 요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는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재활에 임하는 것도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서가 조금 뭐 뒤죽박죽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일단 하나씩 보면요. 근력과 지구력, 협응력 증가와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 재활 들어가면 이제 뭐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뭐 근력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죠? 근 파워, 즉 머슬 스트렝스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 지구력이죠. 그죠? 머슬 인듀어런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얘는 오히려 더 장시간 동안 힘을 내줘야 되고 약하지만 장시간 동안 힘을 내주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얘는 순간적이지만 강한 힘을 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점이 조금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절 가동 범위 즉 ROM이죠. 그죠? ROM을 증가시키는 데가 있다. 뭐 우리가 관절이 손상됐거나 아니면은 뭐 관절에 수술을 했거나 뭐 이랬을 때 관절이 다 범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어깨 수술이나 무릎 수술 같은 경우에 그때는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즉 ROM을 제가 이제 앞으로 ROM이라고 할 겁니다. 그냥 레인지 오브 모션 그 ROM을 회복시켜주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뭐 물론 일단 통증이 먼저 잡혀야 되는 거 있긴 있죠, 그죠? 그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동통, 뭐 근경련, 강직, 부종, 우열 등을 감소시켜주는 거. 요게 1번이기는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번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죠, 밸런스, 그죠? 그 다음에 뭐 근력과 키워주는 거. 뭐 물론 밸런스하고 이제 근력하고는 혼용되기도 합니다. 뭐 요건 나중에 제가 만나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재활치료학 시간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연부조직의 손상, 회복 촉진과 염증을 감소시켜준다. 그리고 기형과 구축을 예방해주고요. 비정상 지각신경의 개선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개선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세교정 및 중추신경계 마비 환자에게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보행교정, 그 다음에 독립보행을 이용한 이동활동을 촉진시켜주고, 암 환자, 그리고 뭐 치료 예방교육과 기능 개선, 그리고 입체적 개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입체적 개선을 한다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7개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요렇게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리치료사의 역할 및 자격이 나오는데, 역할에서는 뭐 학문 분야 이런 거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여러분들 배우는 게 해부, 생리학, 그 다음에 운동학 배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의지 및 보조기학. 얘네들도 물리치료사들도 의지 및 보조기 배웁니다. 배우고요. 뭐 여러분들처럼 전문적인 업을 위해서 이제 뭐 만들고 이러진 않지만, 같은 한 재활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 및 보조기학들도 분명히 같이 배웁니다. 그 다음에 임상진단학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것과 거의 동일하고요. 이 부분, 제가 밑줄 친 부분은 동일하고요. 이 파란색인 부분은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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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 재활의학 시간하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있는 재활치료학 시간 때 이제 배우게 되는 항목에 포함된 겁니다. 한 과목 안에. 그렇기 때문에, 뭐 두 과목이죠. 재활의학하고 재활치료학. 요 두 과목 안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네들 진로까지는 뭐 여러분들 알 필요 없죠? 그죠? 뭐 병원 가거나 아니면 뭐 의정장교 가거나 뭐 훈련 트레이너, 뭐 제 아는 지인분도 이제 지금 한 명은 삼성화재 배구팀에 있어요. 배구팀에 있고요. 한 명은 이제 옛날에 넥센 히어로즈였죠. 지금은 키움 히어로즈지만 야구단 거기에 이제 트레이너로 있었습니다. 그죠? 삼성화재는 지금도 있고요. 제 지인분이 배구팀에는 그 야구팀에는 옛날에 제 아는 그 분이었습니다. 아는 분이었는데 이제 나왔어요. 한 3년 정도 하시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구기관, 뭐 재활센터 이런들도 취업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뭐 물리치료가 어떤 것이다, 뭘 이용한다, 뭐 전기 수치료, 그 다음에 뭐 광선치료, 운동치료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뭐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근력과 근지구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뭐 동통이나 뭐 염증을 제거해주고 뭐 이런 식들의 이제 목적성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치료라는 학문을 디테일하게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요. 우리 국시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볼 필요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전기치료죠. 그죠? 오늘 우리가 1차시 동안 해야 될 전기치료입니다. 전기치료는요, 말 그대로입니다. 전기를 사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과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직류전류를 이용하고요, 교류전류를 이용하고요, 맥동전류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탈신경근의 재교육, 관절가동 범위의 유지와 증진, 위축 및 약화된 근육의 회복, 그리고 경련성 근육의 이완 및 운동치료 보도수단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제일 큰 목적은 요거예요. 통증이에요. 뭐 나머지는 솔직히 뭐 그거보다는, 나머지보다는
얘가 가장 큰 역할입니다. 전기치료 역할은. 아시겠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탈신경근 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탈신경근에 대해서만 이제 국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다른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전기 치료를 알려면 전류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직류입니다. 직류. 그죠? 직류는 전하를 띤 입자가, 자, 요거 중요합니다.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입니다. 요겁니다. 키워드 하나, 둘, 요겁니다. 두 개가 키워드예요. 직류가 되려면요,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야 되고요,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기치료 많이 어려워요. 사실 물리치료과 학생들도 국가고시에 전기치료가 나오는데 전기치료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이론상으로 알고 있어도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는 또 이게 딴 얘기하는 것 같고 잘 모르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치료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차근차근 일단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면 그렇게 크게 이제 걔네들만큼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의학적 관점에서 1초 이상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연속 직류 전류입니다. 연속해서 단일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다. 자,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흐르는 전류로서 평류 통전 치료, 이온도입법에 주로 사용합니다. 자, 직류 중에서도 연속 직류 전류가 있다. 그 아이는 통전 치료와 이온도입법을 주로 사용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단속 평류 전류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류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전류입니다. 역학적 효과를 이용을 해서 마비 근육이나 약화된 근육의 전기적 자극이나 진단에 사용을 한다. 어떤 때에 사용한다, 어떤 때 사용한다 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각각의 특징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는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얘는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라는 거 두 가지입니다. 직류의 연속 직류 전류와 단속 평류 전류가 있다 라는 거 아시겠죠? 자, 직류 전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직류 전류 같은 경우에는 엄마 파란색이니까 똑같아 버리네요. 직류 전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한 방향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교류죠,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이 바뀌기도 하지만 직류는 한 방향이다 라는 거 아시겠죠? 자, 교류 전류 나오죠, 그죠? 교류 전류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흐르는 방향과 전류의 크기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바뀌는 전류입니다. 얘도 연속적입니다. 하지만 바뀝니다, 방향이. 그죠? 방향과 전류의 크기가 두 개가 바뀐다라는 거 아시겠죠? 두 가지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대칭 교류 전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방향과 크기가 대칭적으로 바뀌는 전류고요. 정현파 전류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비대칭 교류 전류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네 맘대로 바뀐다는 거죠. 그죠? 전기 진단을 주로 사용을 한다는 거. 대칭 교류와 비대칭 교류가 있다라는 거, 교류에는. 아시겠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교류 전류하고 직류 전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큰 특징이 뭐였어요? 공통된 특징이 연속적이다라는 거였죠. 그죠? 연속적이었으나 맥동 전류는 다릅니다. 맥동. 우리 맥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맥박 니 혼자 계속 뛰고 있는 애 없잖아요. 그죠? 니 뭐 왼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오른쪽 손목 이쪽에 이제 우리 뭐 한의사들이 보통 벽 짚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딱 갖다 대면 꽁딱꽁딱꽁딱꽁딱꽁딱 하죠. 그죠? 그것처럼 맥박도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죠? 줬다가 끊겼다가 줬다가 끊겼다가 마찬가지예요. 맥동 전류죠. 그죠? 단일이나 두 방향의 전류를 특정 시기에 정기적으로 멈춥니다. 연속적이지 않아요.
연속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증류나 교류를 단속, 즉 중단시켜가지고 만드는 전류를 우리는 맥동전류라고 합니다. 자, 단상파, 이상파 있죠, 그죠? 단상파는 증류전류를 단속시킨 거고요. 이상파는 교류전류를 단속시킨 겁니다. 됐나요? 자, 상이 상 모양이죠, 그죠? 모양이 대칭인 것과 비대칭인 거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칭과 비대칭으로 나눠진다 라는 거. 맥동전류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맥동전류가 뭐냐? 정기적으로 멈추는 아이다. 멈추는 아이인데 직류 같은 경우에는 단상파라고 얘기하고 이상파는 교류전류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파수에 의한 분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파수에 의한 분류. 자, 저주파, 중주파, 뒤에 나오는 고주파 있죠, 그죠? 자, 주파수가 1000Hz 이하의 전류를 우리는 저주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주파. 그 다음에 단속 평류, 뭐 정연파, 펄스파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주로 신경이나 근육의 정기적 자극에 주로 이용한다라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저주파를 어떨 때 쓰느냐? 어떨 때 쓰느냐? 글씨를 가려버렸죠? 저주파를 1000Hz 이하의 전류라고 한다. 그럼 얘 뭐에 쓰냐? 신경이나 근육의 정기 자극에 주로 이용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중주파는요? 아까 1000Hz까지 였잖아요. 그러면 1000부터 1만 Hz 범위의 전류를 우리는 중주파라고 얘기합니다. 전류를 서로 간섭시켜서 치료에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섭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간섭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 및 자세 조절 그리고 운동 조절을 위해서 사용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미안해요. 별표를 너무 성역시 쳐버렸네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주파 나오죠. 그죠? 고주파. 그러니까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10만 Hz 이상의 주파수를 우리는 고주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부 조직의 열 효과를 노리고요. 보통 그래서 장파 투열 치료, 뭐 단파 투열 치료, 극초단파, 초음파 치료라고 나눠지기도 합니다. 요게 역할이 중요하죠. 그죠? 심부 조직의 열 효과. 아시겠죠? 얘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게 이제 전기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종류에 대해서.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경비신경 전기자극치료라고 얘기하고요.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줄여서 TENS라고 얘기합니다. TENS. 중요합니다.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뭐 경피신경 전기자극치료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어 풀네임도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이렇게 이야기는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TEN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얘기를 해요. 자, TENS 같은 경우에는 저전압전류입니다. 저전압전류를 사용을 하고요. 피부의 감각신경을 자극시켜줘서 통증을 치료합니다. 저주파인데도 통증을 치료해요. 얘는. 자, 관문조절설의 학설을 띠고 있다. 뭐 관문조절설 같은 경우에는 뭐 문이 열리고 뭐 일정한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고 이것까지 알면 여러분들 저한테 화낼 거예요. 요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라고 얘기하는데 관문조절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증명한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설. 이건 학설입니다. 뭐 100%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경피신경 전기자극 치료는 이 학문을 기반으로 한다.
뭐 관문 조절서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100% 확신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학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100%가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뭐 굳이 물리치료과 학생들은 다 외웁니다. 제가 가르쳐주고 다 외우게 하는데 뭐 여러분들까지는 잘 몰라도요. 뭐 혹시나 궁금하면 이제 대면하고 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합시다.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이거 영상 찍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흥분될 정도로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물리치료실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이 꽤나 있죠? 뭐 제가 생각하기엔 몇몇 사람들 빼고는 웬만하면 다 한 번씩은 받아봤을 걸로 아는데 전기치료 받다 보면은 뭐 이래가지고 뭐 꼽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꼽아놓고 이제 전기가 쭉쭉 그 석션이 이제 쭉쭉 빨아당기면서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이제 간섭파 치료기라고 하는데 텐스는 좀 다릅니다. 손바닥 크기 한 반 정도? 반 정도? 여러분들 손바닥마다 다 다르니까 뭐 보통 남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손바닥 크기의 한 3분의 1, 뭐 한 반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판때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딱 피부에 갖다 대고 돌돌돌 감아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 그걸 쓰다 보면, 그 치료를 받다 보면 관절이 이제 그 근육이 이제 뿔떡뿔떡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거 판때기처럼 생겼죠? 면요. 판때기처럼 생겼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렇게 되어 있는, 뭐 접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아니네요. 미안해요. 요거네요. 요거예요. 요거 보이시는가 모르겠네요. 나중에 학대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판때기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가 보통 아까 많이 받는다고 했던 간섭파 치료기 ICT라고 얘기하는 애고, 우리 병원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고요. 요 아이가 이제 텐스죠, 그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탈신경근 전기자극 치료기고요. 요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텐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고 비침습적입니다. 네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이나 약물 중독 증상 같은 게 없다라는 거고요. 치료 효과는 뭐 허리 통증이나 근막 통증이나 관절염과 같은 급성만성 근육 뼈대개 질환의 통증 관리에 보통 사용을 하고, 전이성 뼈질환과 신생물로 인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도 종종 사용한다. 즉 결국 보험은 뭐예요? 전부 다 통증 경감, 통증 관리. 그죠? 통증 경감이나 통증 관리를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유명한 아이 나오죠, 그죠? 간섭 전류 치료라고 얘기하는 아이입니다. 간섭 전류 치료라는 아이고요. ICT라고 하죠, 그죠? 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라고 얘기합니다. 뭐 ICT라고 얘기합니다. 줄여가지고. 자, 3000에서 6000Hz의 중주파 전류 중 주파수가 20에서 100Hz 차이가 나는 두 개의 교류 전류를 교차해서 사용을 한다. 교류 전류다. 됐죠? 두 주파수 차이에서 발생되는 간섭 전류를 이용해서 신경 근육계를 자극하는 치료입니다. 저주파보다 주파수가 높은 중주파 전류를 보통 사용을 하고요. 아주 작은 저항으로 조직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전기 자극을 가할 수 있고요. 주파수나 진폭, 주기 등을 조절할 수 있고 근수축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탈신경근 전기자극 치료입니다. 아까 기계는 다 봤죠? 뭐 ICT도 그렇고 텐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탈신경근 전기자극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자, 탈신경근 전기자극 치료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나 병변 등으로 인해서 말초신경 지배가 상실된 탈신경근을 자극하는 거고요. 근수축을 유발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EST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EST. 얘 같은 경우 EST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경이 재생되는 동안에 근위축과 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기계로는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하나 또 중요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온도입법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온도입법.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얘는 파란색으로 합시다. 왜 파란색으로 했냐면 솔직히 실제로 지금 병원에선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아이를. 이온도입법 하는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온도입법 하는 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시험 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시험 잘 나와요. 웃긴 게. 그래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반발하고 반대되는 극끼리는 서로 흡인하는 직류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전압 직류 전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피부를 통해서 주입시키는 전기치료 방법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전류의 밀도, 그 다음에 치료 시간, 약물의 농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얘 보시면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죠. 그죠? 약물을 씁니다. 약물을 써서 약물을 투입시킬 때, 우리 체내에 투입시킬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알러지가 있거나 이러면 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또 위험성은 있지만 뭐 약물 투여를 위해서 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압이나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도 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얘는 직류다. 그리고 저전압 직류 전류를 사용해서 피부를 관통시키는, 통과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쑤셔 넣는 거 찌르는 거 아니에요. 피부에 갖다 대고만 있어도 피부에서 이제 그 층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약물이. 아시겠죠? 그렇고 약물의 농도나 뭐 치료 시간이나 전류의 밀도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요거죠, 그죠? 요 도자잖아요, 그죠? 이온도입법. 이온도입법을 시행하는 이제 도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약물이 투입됩니다. 피부 쪽으로. 뭐 찌르지 않았죠, 그죠?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근육뼈대기의 급성 염증 치료에서 사용이 되고요. 진통이나 흉터, 뭐 상처 치료 부종, 뭐 칼슘 침착, 다한증 등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주의사항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화상이나 과민 반응, 과전류에 의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말초신경은 피해서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조금 주의사항이죠, 그죠? 아시겠나요? 자, 또 하나 나오네요. 또 하나 나오네요. 이 아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아이입니다. 국가고시에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아이고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이입니다.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라고 해서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줄여서 우리가 FES라고 얘기합니다. FES. 너무 중요해요. 오, sorry.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는 보통 이제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요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요거하고 관련이 있고요. 요거하고 관련이 있고요. 요거 세 개 제일 많이 씁니다. 서게 한다거나 서고 난 다음에 뭐예요? 걸어야 되죠. 근데 걸을 때 뇌졸중 환자분들, 그 다음에 뭐 척수 손상 환자분들, 뇌성마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발처짐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풋드롭. 우리 지난번에 비정상 보행 패턴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습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냥. 안 하면 본인 손해입니다.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뇌성마비 환자 같은 사람들한테 서기, 걷기, 발처짐 방지 등을 하는데 주로 목적이 있고요. 여기 요 세 가지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위운동신경원에 손상이 있다, 상위운동신경원, 뭐 위운동신경원에 손상이 있으면서 아래운동신경원인 신경원은 정상인 환자에게 보통 적용을 하죠. 자, 근육을 전기자극하여 근수축을 유도한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 패드 보이시죠? 요게 이제 컨트롤러죠. 그 다음에 패드가 여기 감춰져 있네요.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긴 아이를 이제 다리에다가 미안해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림을 진짜 못 그린다 그죠? 다리에다가 붙여요. 붙이고 나면 근육을 수축시켜주는 이제 전기 자극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풋드롭이 되어 있던 게 발이 ปุ๊ 올라와요. 즉 돌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되어 있던 게 돌지 플렉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기능적인 회복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걷기 할 때 얘가 올려주는 것들을 훈련시켜 줌으로 인해서 무용성 위축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강직이 감소되거나 보행을 개선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 이 목적도 너무 중요합니다. 솔직히. 특히 보행 개선. 그렇죠? FES는 뭘 하나 다 낼 수 있어요. 문제를 지금 보세요. 적용 대상 문제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위 운동신경원이죠. 그렇죠? 위 운동신경원, 상위 운동신경원에 손상이 있다. 그 다음에 뭐 근육을 전기 자극해서 근수축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 뭐 서기, 걷기, 발처짐 방지를 시켜서 결국 보행 개선을 이끌어낸다라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고주파 신부투혈 치료가 있죠. 그죠? 1000Hz 이상의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신부투혈 치료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진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쓰는 아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장파와 단파 그리고 극초단파로 나눠집니다. 장파 같은 경우에는 옛날 방법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거 내용까지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파, 단파, 극초단파로 나눠진다라는 것까지만 알면 되고 중요한 건 요거죠. 그죠? 진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 아시겠죠? 그것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하, 이 아이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음파.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이 아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0.8에서 3MHz의 주파수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놀릴 때 친구들 여학생들이 특히 소리 깍 지르면 이제 초음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주파수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초당 공기 중에서 보통 이런 파장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자, 뒤에도 어차피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요겁니다. 수중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초음파 같은 경우에 그 기전을 알아둬야 됩니다. 수정의 역압전 효과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탈의 역압전 효과로 인해서 전기의 힘으로 수정을 수축과 팽창시켜서 진동이 나오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반사, 굴절, 흡수, 산란 등이 물리적 성질이 있고요. 공기 중에 잘 흡수가 돼서 에너지 전달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수중에서는 에너지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에너지 전달 효율이 높다. 물에서 하면 좋다라는 말인데 물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는 100% 다 튕겨나갑니다. 초음파 쏘면. 그래서 어때요? 이게 우리가 매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디테일하게 가면 매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병원 가서 초음파 받아보면요. 초음파가 뭔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지금 솔직히 그죠? 이상한 몽둥이 같은 거 가지고 네 몸을 이렇게 문지르는 겁니다. 문지르는 건데 문지를 때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 혹시나 병원 가서 이제 치료받을 일이 있는 사람들은 잘 기억해 두세요. 네 몸에다가 개를 발라요. 개를 발라가지고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반사라든지 이제 산란 같은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 개를 바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몽둥이 같은 걸 갖다 대가지고 문지릅니다. 왜?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그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나오죠. 그죠? 초음파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직접 접촉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접촉하는 방법이 있다. 도자를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방법이고요. 매질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이제 그 겔이라든지 보통 초음파 겔이 따로 있어요. 초음파 겔을 사용을 해서 도자와 피부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밀착해서 반사라든지 산란을 막아준다
라는 거고요. 간접 접촉법 같은 경우에는 뼈 돌출부나 감각이 예민한 부위는 뭐 직접적으로 갖다 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손가락 같은 데다가 네 동전 500원짜리 동전 한 2배 많은 아이를 여기 갖다 대면 이제 뭐 반은 튕겨나가고 반은 치료되고 막 이러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물속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속의 기포를 제거를 위해서 끓인 물을 사용을 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초음파를 넣고요. 치료를 하게 되면 뭐 따로 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초음파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자, 요렇게까지가 이제 우리 전기 치료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많죠? 저주파, 중주파, 그 다음에 고주파, 고주파 중에서도 뭐 FES, 초음파, 그 다음에 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걸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텐스, ICT, 그 다음에 초음파, FES, 요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나머지 뭐 극저단파나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쓱 읽어보시고, 뭐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시 쉬었다가 광선 치료하고 수치료 한번 보시죠.